메디테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처방전의 저자 메디테라라고 하고요. 지금 북극성에서 강의하고 있고 다수 카페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번에 유튜브랑 이런 걸 좀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호랭이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 대한 상담 좀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네네네. 막 고민 막 이런 것들. 제가 좀 약간 포트폴리오 상담 위주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명, 한 해 한 200명 정도씩 했었었거든요. 이제 초보자분들 아니면 뭐 한 60억 갖고 계신 자산가분들. 60억. 네네. 그리고 채수가 뭐 60채 이상 되시는 분들, 뭐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들까지 네. 쫙 포트폴리오를 상담을 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고민이세요. 지금도 더 어떤 걸 살 수 있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과연 똘똘한 애냐? 더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집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약간 다들 이제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궁금해 하시죠. 근데 지금 상승장은 솔직히 대세 상승장 때는 조금 약간 안전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2015년부터 한 17년, 18년 요때는 네.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지. 똑같이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누구는 1억 벌고 누구는 뭐 1,000만 원 벌고 요렇게 차이가 있어서 가성비가 떨어져서 내가 뭐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다리기만 하면 물만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뭐 상승률은 뭐 요새는 뭐 1000% 뭐 이 정도는 거의 그냥 가지 않나요? 1000%. 1000% 뭐 네. 100% 200%는 너무 많아가지고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네. 300%까지도. 네. 근데 뭐 500% 1000% 나는 데야 뭐 미리 들어가서 정말 잘 골라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껴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승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 약간 정책 상승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도 그렇고 상승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는 좀 하락장이 올 때가 됐다라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다져줘서 이게 더 길어지고 있고 상승도 최근에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상승폭이 옛날에 대세 상승장은 그래도 이렇게 언덕식으로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간다고 한다면 단지별로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네. 지금은 그냥 절벽 타기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은 절벽을 타고 있어요. 상승이. 그래서 리스크는 더 크지만 상승은 훨씬 큰 시장이에요. 정말 단기간에.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먹고 빠지고 할 때 자산의 크기를 빠르게 상쇄시킬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세금이 그런데 세금이 딱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먹고 빠지고 가능합니까? 법인은 양도세가 안 묶이잖아요. 종부세가 많은 거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고민을 할 때 달리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법인 취등록세 12% 일주일 괜찮은데 들어가면 일주일만 지나가면 일주일이면 네, 일주일만 지나가면 그 취등록세가 그냥 빠져버려요. 잘 들어가면.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1월에도 잔금을 쳤거든요. 네. 1월 초에 이제 가계약을 하고 또 사셨어요?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네요. 1월 달에도 잔금을 쳤는데,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명의가 다른 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싶으셔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드린 거긴 한데, 취등록세가 12%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2%로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되게 고민하면서 진행한 물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할까, 이제 개인 그분 걸로 할까, 이제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개인 걸로 안전하게 가자. 저는 이렇게 약간 안전주의거든요. 보수주의고.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일주일 만에 뭐 취등록세는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입니까 지금 요새 분위기가? 파주도 10억 찍고 뭐 한 달 만에 뭐 1, 2억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이면 뭐 1, 2천이나 뭐 2, 3천 정도는 그냥 빠지지 않나요? 파주가 10억이군요. 요새 파주 10억 찍었다는 뉴스 막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심란해서 아예 기사를 안 보고 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기사는 적당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뭐 몇 억 뭐. 멘붕 오고 나만 이렇다라는 상대적 박탈감 느끼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파리 대책 나올 네네네네. 때 집 팔 타이밍 주겠다고. 1주택자인데 팔고 네. 지방으로 갔다고. 네, 특히나 지금 서울 팔고 뭐 용인 가셨던 분들이라던가 분당 내려오시고 막 요 동탄 내려가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제일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서울에서 집 팔고 좀 넓은 평형으로 가려고 이제 용인이나 동탄이나 요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서울 상승하는 거 보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이제 집 하나 갖고 계신데 막 파리 대책 때 정부가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거 하나인데 그거라도 지키려고 이제 집을 파셨는데 그때 영등포 사시는 분이셨는데 팔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2억이 올랐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분이 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상담 오셔서 처음 봤는데 막 솔직히 울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네. 근데 그분이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이제 남편은 팔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팔자고 하셨고 자식분들한테도 이제 노후 때 자식들한테 약간 기대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이제 하셨던 건데 그렇게 돼서 눈물을 막 펑펑 우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그때 너무 기억이 나요. 말 잘 들은 사람만 지금 팔고. 그쵸, 그쵸.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그때 사실 그 파이 대책 발표하기 2개월 전에 자녀한테 이제 비과세 증여해가지고 그걸로 아이도 공동명의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행하려고 그때 광명에 갔었거든요. 네. 그때가 3,000갭이었어요. 광명이요? 네네. 그 당시에 와. 역세권 그런 데가 30평대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파이 대책 발표되기 2개월 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싸했어요. 그래서 그때 금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분위기 너무 싸한데 리스크 있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그래도 금매니까 원래 광명이 금매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매가 나와서 옳거니하라고 이제 자녀랑 공동명의랑 투자를 하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500을 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도 할만하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그쵸. 그런데 제가 약간 나쁜 버릇이 내고가 안 되면 잘 안 하거든요. 내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딱 그 마지노선이라든가 딱 조건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자리에서 500을 올리시는 거예요. 되게 안 좋게도 제 바로 뒤에 대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차에 그 대기자가 채간 거예요. 금매가 나와서 이제 원래 오전에 나오면 그 오후가 되기 전에 사라지는 게 딱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며칠 된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아, 내가 조금 버티면 이분이 좀 딸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딸려오시고 바로 대기자가 붙어서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6개월 만에 그게 제 실투금 3천만 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이제 바로 회수가 되는 상황이 되고 1년 지나니까 1억이 오르고 지금은 뭐 몇 억이 올랐죠. 너무 아까워요. 그 화병 가라앉히는 약 드신다는 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 게 있군요. 약. 네네. 이게 어혈이 뭉치면 약 두통도 오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약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죠. 지금이라도? 지금 기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다가 오늘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셀프 리부트 스터디라고 하면서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린 게 분당에 플러스 P가 뜬 거예요. 분당이요? 네네, 분당에 지금 플러스 P가 뜬 거예요. 그래서 허걱! 이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분당이 웬만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뭐 요새 솔직히 좀 약간 저렴이 지역, 1기 신도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약간 빌라 이런 애들은 역전세 많이 나서 플러스 P 투자 되게 많이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는데 그중에서도 뭐 알짜 물건들은 주술 수 있겠죠. 근데 분당은 아파트가요? 네. 빌라 아니고? 네. UP도 아니고? 네네. 근데 풀피가 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최근에 분당이 전세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전세 상승률 제일 높은 단지는 109%가 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린 자료가 그거였거든요. 109% 전세가 상승 분당. 근데 최근에 3개월 분당 전세가 상승률도 보니까 70% 정도가 넘더라고요. 60에서 70% 사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 분당 가격이 막 10억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거래는 좀 덜 되더라도 분당은 실수요가 완전 빵빵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분당이 지금 메인 지역의 메인 A급 지역의 A급 단지 이런 애들은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 6월 때 그 임대차법 발동이 되고 나서 쫙 올랐는데 11월 달에 여태까지 안 올라다가 11월 달에 이제 발동을 걸려서 매매가랑 전세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근데 전세가 상승률이 그런 애들은 매매가가 늦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전세가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되는 애들이 두 단지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찍을 때 부동산 지인 데이터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쫙 뽑아보니까 매전갭 적은 순으로 쫙 뽑았는데 상위 2개가 뜨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는 좀 늦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물론 데이터가 그 현장을 반영하진 않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전세가 상승률이 높고 매매가 상승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작업을 하면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2015년도에 투자를 대세상승장 때 투자를 할 때도 무피, 풀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서울이 풀피였다니까요. 서울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사실 널려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전세가 높여줄 수 있는 사장님들 섭외해가지고 쫙 세팅하고 매매가 좀 싸게 딱그 물건 갖고 계신 분들 섭외해가지고 이게 짝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분당도 약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고 하니까 또 뭐 시장 교란행위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절대 있을 것 아닙니다.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좀 이게 상황을 유도리 있게 좀 조율을 하는 거죠. 그쵸. 뭐 잔금일이라든지. 그쵸. 약간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눈먼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어두우신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본인 소유주가 그 시장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인데도 시장에 어두우신 분들이 계세요. 있죠. 좀 약간 실수요 마인드. 네, 실수요만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얼마 됐으니까 그냥 조금 올려가지고 이 정도 내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눈먼 물건으로 완전 횡재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금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 하나 사고 전세가 최근에 많이 됐고 물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최고가 전세 한번 뽑아볼 거야 라는 도전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저는 항상 투자할 때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랑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게 작업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무피와 플러스 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작업이라니까 좀 약간 어감이 별로다. 노력. 그렇죠. 그런 아주 빛나는 노력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열심히 부단한 노력. 그렇죠. 이게 찾는다고 해서 사실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작업을 노력을 한다고 이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도 이게 다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지분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전 진짜 어떤 적도 있었냐면 서울에 사당역 인근에 그런 좋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근데 좀 걔네들은 좀 썩은 아파트들이죠. 오래된 아파트. 그런 애들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린 적이 있냐면 그분이 돈이 1억밖에 없으신 거예요. 실투금이. 근데 서울에 그때 2017년도 한 그때쯤 18년도 이때쯤 사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3억, 4억 이 정도 있어야지만 서울 입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사당역에 그 호재가 또 있어가지고 3, 4억은 있어야 들어가는 집인데 집은 2년이다라고 싶은 게 선순위 그 근저당을 받아주시는 전세자분을 만난 거예요. 대부분 선순위 전세 그 근저당 넣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 없잖아요. 서울은 또 전세가도 높은데 근데 선순위 근저당 대출 받아주고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1억 가지고 사당에 투자를 하셨어요. 세팅하면서도 진짜 그분한테 너는 진짜 운이 좋다. 이게 집은 2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 집 매도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다 이렇게 딱딱딱 맞아줘가지고 그렇죠. 이게 세팅이 되는 거지 하나라도 이제 안 맞게 삐끗하면. 되면 네 이게 세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해도 그렇죠. 내 손에 안 잡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많죠. 저는 수강생들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좋으면 저도 죽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는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갖고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물건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을 강의로 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뜨잖아요. 너무 좋은 조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오는데 이제 강의 준비를 급하게 하면서 이제 임장을 막 다니다 보면 이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고 세팅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사실 솔직히 개인이 투자할 거면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매도자 그러니까 노력을 드려야 돼요. 이게 입이 붙어가지고. 매도자한테도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요 조건에 맞춰서 내가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제 마인드가 좀 떨어지거나 이제 세팅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이 딱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주구장창 있어서 그 세팅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말해놓고 이제 임장을 막 다녔는데 임장을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새 또 딴 사람이 채간 거예요. 울산이었거든요. 제가 작년 6월, 7월에 5천에서 7천 갭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작년에도. 네네네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제가 했으면 2억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6개월 만에 2억이 올랐더라고요. 1.5억에서 2억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사고 저는 못 사고 강의하느라고 저는 못 사고